난데없이 김밥이 나왔습니다. 맛있게는 보이긴 합니다만 김밥이 대체 왜 등장한 거냐? 여기 볼까요? 있는 기간 최선 다하라. 4시간 김밥 국무회의였다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부터 무려 4시간가량 진행이 돼서 김밥을 먹어가면서 국무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함께하는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다들 좀 어색한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색해도 좀 할 건 합시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어제 국무회의가 어색할 수밖에 사실 없었던 게 최창렬 교수님.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색한 자리에 무려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다. 그래서 김밥 먹어가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첫 회의부터 4시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정부니까 네. 장관이 당연히 이제 동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바 이제 불편한 동거다 이런 표현들 쓰던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설령 지난 정부의 장관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장관들이에요. 뭐 교체가 될 거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건 현재 강요들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당연히 저렇게 길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항상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정부부터는 국무회의가 정말 국무위원들이 국정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그 자신에게 관련된 업무 부처 말고 부처의 업무 말고 말이죠. 국정의 현안이 있으면 그걸 다른 장관들도 같이 얘기하는 게 국무위원이고 국무회의거든요. 네. 그런 하나의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제 이제 국무회의는 4시간 동안 저렇게 김밥을 먹으면서 도시락도 아니고 김밥이네요. 요새는 도시락이 비싸서 도시락이 일반 식사 못지 않은데 김밥을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장면이다. 예, 상징적인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4시간 동안 주로 경제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워낙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이 노출된 그러한 국무회의였다. 보기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보기 좋았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특히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부터 중심으로 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수위가 없으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말씀처럼 전 부처가 다 보고를 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경제 관련 부처 한 10개 정도 되는 부처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4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됐다. 굉장히 꼼꼼하게 좀 뭔가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꼼꼼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살짝 좀 감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입가에 살짝 웃음이 있긴 한데 근데 윤영걸 대표님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발표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국무회의 시작 전에 사실 모습입니다. 윤 대표님이 저 회의 참석자면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뭐 아무래도 좀 굉장히 어색하고 경직되지 않았겠어요. 예, 선거운동 내내 거의 적대적 관계다시피 했고 특히 뭐 여러 가지 방통위원장 같은 분은 내놓고 그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탄핵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직됐을 텐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거는 뭐 문답식으로 한 거, 네. 뭐 그 디테일하게 챙긴 거 이런 거는 뭐 좋게 평가할 만하지 않나. 이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기 전에라도 할 일은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때 2가지를 강조했거든요. 하나는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또 하나는 실용주의적, 시장주의적 실용,
이거를 또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통합적으로는 지금 아직은 한 번도 보여준 게 없어요. 어제 오히려 뭐 특검법 3개 뭐 통과한 거라든지 통합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간 건 없는데 실용주의적 시장주의 이거는 어제 좀 한 발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동거지간이지만 그래도 일은 나겠다. 네. 뭐 이걸 좀 보여주고 어제 뭐 김밥 먹고 생수 한 병 먹고 한 거는 이 퍼포먼스에 동원된 소품이죠. 예, 그런 쇼를 원래 잘 해요.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방안이 좀 나와서 뭘 보여줘야죠. 예. 네. 지금 말씀은 살짝 좀 비판 어린 시선이 좀 있었어요. 이거 좀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하지만 어쨌거나 꼼꼼하게 장관들한테 질의응답으로 질답으로 이 한 거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살짝 좀 군기를 좀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군기 잡지 않아도 긴장했을 법한 사람들이 유독 더 있죠. 어제 좌석 배치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바로 여기 한가운데 여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앉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은편에서 여기 좀 잠깐 볼까요? 네. 맞은편에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였지만 지명이 철회됐는데 이 국무회의를 할 때까지는 철회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쨌거나 법제처장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던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위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게 사실 차라리 바로 옆이면 안 보일 텐데 맞은편에 있어서 또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최창일 교수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훈 서울시장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야 뭐 대선 후보 대선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상대 진영의 유력 후보였죠.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저 자리를 내가 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음직하고 뭐 제가 속내는 알 수 없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생각일 거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워낙 그 이재명 그 진영과 각을 세웠던 강요임에도 불구하고 각을 세웠던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주 그냥 강성, 보수의 강성 어떤 그 인사였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였고 우리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그래서 딱 우리 앵커께서 두 사람을 정확히 짚으셨는데 네. 가장 그 앉은 자리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야 뭐 지난 정권의 강요들이니까 국무위원들이니까 당연히 앉아 있는 거고 특별한 감회가 뭐 적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사람은 상당히 앉은 자리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향후 나의 앞으로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지 않았을까 뭐 알 수가 없죠 제가 저분들의 생각은 네. 말이죠. 지금 말씀은 앉은 자리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좀 넘어선 상황 아니었겠느냐. 가시방석 플러스 알파.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을 법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국무회의 되게 많이 참석을 하는구나라는 거 한눈에 지금 보이죠. 좌석 배치도를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4시간 가까이 3시간 40분 동안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냐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이 대통령 질문 또 질문. 윤 정부 장관들 3시간 40분 동안 진땀 뺐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을 하고 답하면 추가 질문하고 답하면 또 질문하고 파고 계속 들어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네. 사실 통상적인 국무회의 시간에 거의 곱절은 충분히 될 만한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장관들 진땀 뺐다라고 나오죠. 그럼 진땀 뺀 장관들의 입장이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식 실용국무회의 장차관과 문답 계속 주고받아 아까 나온 질문에 또 질문이었다라는 건데 참석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회의 뒤 참석자들 사이에선 선거 유세하면서 문제라고 지적된 사항이나 평소 궁금했던 걸 많이 물어봤다. 오랜 정치 경험 때문인지 내용을 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 대통령이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다. 감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호평이죠. 상당히 어쨌거나 이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행정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의 경험들이 여실히 좀 녹아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또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경민 변호사님. 질문을 많이 하고 자꾸 파고드는 거는 변호사였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변호사라는 그런 뭐 직업적인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그동안에 이제 뭐 성남시장 시절 아니면 경기도지사 시절을 거치면서 뭐 물론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사이즈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능통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빠르게 좀 이런 정치 국면에 있어가지고 앞으로에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게 있었던 거로 해석이 되고 뭐 물론 이제 그런 게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이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그런 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뭐 면밀하게 좀 본인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 뭐 변호사였어서라기보다는 행정 경험이 충분히 토대가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질문에 파고 들어가면은 질문받는 장차관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이런 식의 첫 국무회의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괜찮게 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A4 용지를 들고 와서 그거 읽었어요. 혼자 얘기 다 하고 네. 국무위원들은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해가지고 받아쓰기 시험 보는 것 같았어요. 대통령만 보였죠. 기억이 나요. 네, 국무회의 한다 그러면 대통령만 장관들은 다 뭔가 받아쓰는. 그렇죠. 국무회의가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미국 보세요. 네. 그 회의 트럼프랑 하다가 팔짱도 끼고 뭐 모자 쓰고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제스처도 보이면서 활발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대들기도 하고 자리를 걸고 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말 잘 듣는 사람이 받아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첫 술인데 물론 전 정부의 내각들하고 하니까 서로 어색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제 말할 거로 또 준비를 또 잔뜩 해왔을 거예요. 어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뭐 제대 말년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또 상당히 당황해서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뭐 저런 문답식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국무회의가 저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대통령은 주로 많이 듣는 자리, 혼자 떠드는 자리가 듣는 자리가 좀 되는 식으로 국정 전체가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호평을 지금 주셨어요. 이런 식의 국무회의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대통령은 말하기보단 많이 들어야 되는 자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나서 원래는 2시간 예상했었는데 3시간 40분이나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3시간 40분보다 더 할 뻔했다. 다만 뒤에 이게 있어서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국민의 안전이죠.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또 오송 지하차도 이런 사건들이 좀 약간 특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보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네, 들으셨죠? 그 뒤에 지금 안전치안점검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를 좀 중단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대통령 예방 가능한 재난 사고 땐 엄정 문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최창렬 교수님 안전치안점검회의도 국무회의 만만 못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회의에서 엄정 문책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해야 돼요. 지금 재난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고도 그렇고 뭐 완전하게 그 불가항력적인 또 있어요. 천재지변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인재예요. 거의 항상 사고 끝나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인재였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화재가 나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거,
소방 규정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땐 또 호들갑을 떨고 난리들을 치면서 그런 사고나 이런 재난이 또 되풀이되고 정말 대한민국이 거의 안전한 나라 같지만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거론했습니다만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도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물론 뭐 방화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는 정부가 국가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저게 당연하고 정상인 겁니다. 이전의 정부들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국무회의도 마찬가지고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도 이제 바꿔야 돼요. 저렇게. 정말 국무회의가 여러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회 자격으로 자기가 맡은 부처의 업무 소관이 아니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저런 재난도 대통령이 정확하게 처벌해야 돼요. 정확하게 거기 책임을 묻고 이러면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업무의 부처의 부서의 수장들이 그렇게 적당히 안 할 거라고요. 대충 가서 자리 때우고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자리 가고 그게 아주 일상화됐어요. 한국 정치. 완전히 때려 엎어야 돼요. 완전히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거를 지금 보니까 가능성이 좀 보여요. 네.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다고요. 임기 뭐 취임하자마자 저렇게 저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되게 뭐 덕담 얘기하고 언론적 얘기하는데 뭔가 실질적인 아까 그래서 어떤 관계자가 실질적인 회의였다고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제 사건에 대한 것도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그냥 옷 벗고 책임을 지어야 돼요. 지난 정부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태원 참사 책임 안 졌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그게 계속 정권의 어떤 그 걸림돌로 남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고 맞는 방향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첫 회의에서 엄정 문책을 얘기하면서 이게 단순히 을러댄 거냐? 근데 단순히 을러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윤영걸 대표님. 예.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전 분야에 이 유능한 인재들 딴 데 보내지 말고 안전 분야, 이 사고, 재난 관련 요 분야로 인재들을 좀 보내라. 왜 유능하다 그러면 자꾸 딴 데 보내는 거냐? 이게 콕 집어서 인사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것도 뭐 바람직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나라 정부 부처나 이런데 안전부처가 제일 한직입니다. 그냥 사고 없어도 그 생색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사고가 있으면 문책받고. 그러니까 안전부서는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약간 믿져야 본전인 자리다. 뭐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안전 분야에 굉장히 유능한 인재 배치가 돼야 되는데 저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저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좀 실행에 옮기는 그런 여러 가지 보상 체제. 네. 물론 뭐 문책도 중요하지만 보상 체제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좀 강조해야지 저 시스템이 돌아가지. 네. 맨날 문책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뭐 1대 뭐 29대 300 뭐 이래가지고 네. 위기의 전조가 있었는데 대응을 안 한 거. 이거는 굉장히 세게 문책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 이런 거를 문책만 한다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데 해야 되는데 저 대통령 말 한마디 한다고 안 움직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기에 대못 없애자고 해서 뭐 목포의 대불공단에 뭐 전봇대 치우고 뭐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다 그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을 마련해서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차곡차곡 일단 말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가는 건 좋긴 좋은데 이게 말에서 끝나면 안 된다. 실천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최 교수님 짧게. 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맞는 말씀인데 네. 제가 학교에서 있어봐도 학교가 뭐 행정부서도 있잖아요. 제가 그쵸. 보직 교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느끼는 게 그걸 윗사람이 말이죠. 꼼꼼히 계속 그 후속 조를 챙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시만 해놓고 하면 다들 그냥 적당히 하다가 괜찮네 넘어가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 행정은 더 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다 팔로잉을 해야 돼요. 팔로우업을.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장관들이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뭐 회의 이제 나왔던 거 질문 다시 서면으로 의원들이 안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다 챙겨야 돼요. 어떻게 됐냐를. 그걸 한다면은 완전히 바뀔 것이고 네. 처음에 이제 군기 잡고 이렇게 잘 하다가 이 정권도 마찬가지냐면 완전히 유야무야 될 것이다. 꼼꼼히 챙겨 그래서 비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관련된 수석 비서관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장관한테 다 챙기라고 그러고 보고하라고 그러고 그날도 보고 안 하면 딱 챙겨야 왜 당신 보고 안 하냐? 그럼 그때부터 완전히 시스템이 잡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느냐, 누가 윗자리에 있느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최 교수님이 행정 쪽에 계셨을 때 상당히 깐깐한 상사였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어쨌거나 이 말씀은 이거예요. 꼼꼼하게 윗사람이 하나하나 다 보고받고 일일이 챙겨서 팔로우업을 하지 않으면 밑에는 또 요지부동 그대로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다 꼼꼼히 챙겨야 된다라는 실천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을 살짝 좀 헛나왔는데 미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거죠. 잘해야 본전인 게 치안, 안보 이런 부분이다. 재난 사고 관련해선 안전 부분은 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말씀처럼 지금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기 유능한 인재를 보낸다고 해도 결국 이 유능한 인재의 최고 정점 행안부 장관을 그럼 누굴 시킬 거냐라는 거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국정기획위원장의 이한주, 행안부 장관 김경수 전 지사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상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김경수 전 지사의 행안부 장관 얘기는 이건 탕평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당평이라면은 좀 더 범위를 넓혔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네. 뭐 친문 쪽에 조금 배려했다고 할까요? 그건 내부 인사라고 봐야죠. 당평 인사를 대통령 중에 좀 제대로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그 비서실장도 경북 울진 사람 구분시켰잖아요. 저 보수에서. 그리고 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 이규성 장관, 금융감독원장 이현재 그런 사람들 산업자원부 장관도 그 반도체 해외 매각 막은 신국환 이런 사람들을 다 자민련 이쪽에서 추천받아서 다 썼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일을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경수 뭐 친문으로서 드루킹 사건 때 대법 유죄 확정받고 감옥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물론 뭐 경남지사 경험이 있어서 뭐 안전 쪽 대통령이 강조하는 안전 쪽은 강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탕평이나 뭐 이런 쪽 실용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인사는 아니다. 좀 더 시야를 넓게 하고 네.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제가 보기엔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좀 기용을 하면은 와 하고 시선을 모을 텐데 아 그래 하고서 그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 보고 그냥 뭐 시큰둥한 국민들이 많지 않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민주당 내부였었고 그리고 대선을 치르면서 경선에 나와서도 그다지 어떤 뭐 갈등으로 이 대립국면을 빚지 않았었던 인물인 만큼 그냥 내부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국무총리도 그렇고 뭐 다른 이 자리 인사들도 그렇고 좀 더 뭔가 눈에 띄는 이런 상징성이 있구나라고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좀 필요해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실용주의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또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죠. 철학이 같은 데를 좀 이 철학이 같고 같이 일할 사람을 뽑자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또 민주당의 얘기긴 한데 근데 최창일 교수님 일각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고 나면 엄중문책할 거예요라고 얘기한 그 자리에 김경수 전 지사를 놓는 거 이건 또 다른 의미 아니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고가 어차피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혀 안 나긴 어려울 텐데 사람 살면서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김경수 그 지금 맥락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신문이지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주자로 이제 뭐 상당히 각이 쓸 때도 있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배제하려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이 깔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이유도 없고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유력하게 얘기되는 건 아마 정치적인 배려라고 봐요. 저거는 특별히 뭐 경남지사 했다 하더라도 안전이나 행정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행안부 장관이라는 게 사실 정치인이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있는 것이지 엄정 문책한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문책해서 사고 나면은 이제 제거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음모론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만.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친문 쪽을 좀 배려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걸 탕평책일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탕평까지는 아니죠. 내부 인사예요. 라고 또 윤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사실 자리들이 많죠. 남아있는 추가적인 인선이 어떻게 폭넓게 펼쳐질 것이냐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